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본다면은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서류 제출이 있었어요. 물론 직접 수기 작성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가서 수기 작성하는 한 페이지짜리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예, 웬만한 지역은 사실 지금 발표 전에도 3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게 조정 대상 지역이죠. 추가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울 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3억 이상이다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밑에 이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6억 초과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신다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초과라고 되어 있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또 잠깐 중요한 부분을 놓쳤는데요. 3억 원 이상이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억 원 방금 공시지가 기준 6억 초과는 말씀을 드렸고요. 9억 초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억 초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도금 대출이 공적 보증에 의한 대출은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예전부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되었죠. 바로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주는 부분이 이 대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40%까지 받았어요. 받을 수 있었는데 9억 원, 이 9억 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20%로 낮아졌습니다. 취득세 또한 3%가 되겠습니다. 3%.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15억 초과할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아주 이 부분이 크죠. 그다음에 뭐 공시가격 현실화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 특히 15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타 등등 너무 자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수기로 제출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15억 초과할 경우에는 수많은 서류, 증빙 서류까지 더불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신다면은 제가 이제 간추려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현재의 금융시장이 혼란할 때는요, 여러분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아시죠? 그때 모 지역에는 투자를 하시든 실거주를 하셔서 현재 기준으로 2배 이상이 20% 30%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아니, 일부만 또 겪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권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더라도 시장의 흔들림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보다는 도심에 여러분들, 특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지자체에 다 도심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 도심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특히 대출 규제부터 뭐 취득세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9억 초과 되는 이제 그러한 고액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 자체가 이제 힘들고 실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제 입주가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체도 굉장히 좀 멀어졌습니다. 9억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괜찮은 곳에 오피스텔은 분양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85%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또 대안으로서 생각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좀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간략히 좀 요약을 하였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 평소에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려웠는데 12, 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부동산 정보 확인을 해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의 투룸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8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월세 실투자금은 1억 7,100만 원에서 1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서대문구 창천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유동인구도 엄청 많고요. 교통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입지 설명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가운데 표시된 곳이 바로 홍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홍대 입구역인데 지금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홍대의 핵심은 바로 2호선이죠. 예, 대중교통 중에서 핵심은 2호선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드릴 그 물건도 2호선이 또 정차를 하는 곳에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대 입구역인데 이 홍대 입구역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아니면 현재 당장 세입자가 이제 있냐 없냐 이제 이 부분에 걱정하실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고액이든 소액이든 투자하시는 분들 모든 거에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지금 보신다면은 바로 홍익대, 서강대, 연대, 이화여대 등 수많은 대학교들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바로 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학교 이제 그 근무자들의 바로 수요가 탄탄히 받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도 있어요. 상암 디지털 단지도 바로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하단에는 여의도 금융지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장 근무자까지도 실입주뿐만 아니라 임차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상업시설이 이곳에 밀집이 되어 있다. 즉 상업시설의 근무자들 또한 실입주와 그다음에 임차 대상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학생 대상, 바로 직장인 대상, 바로 홍대 카페거리라든지 신촌이라든지 바로 상업시설 근무자까지도 다양한 수요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더불어서 네 가지째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외국인 대상의 렌트하우스가 이 홍대 인근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럼 총 네 가지의 다양한 임차 대상들이 위치해 있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 홍대 입구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 직장인, 그리고 상업시설 근무자,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입지 설명은 이제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주변의 호재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우측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현지구, 북아현지구가 계속해서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다 분양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우측 2호선 홍대 입구역에 이어져서 바로 이대역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지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늘 홍대 입구역 말씀을 드렸죠. 이곳에도 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홍대는요.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유동인구가 집약이 되는 곳이 바로 대표적인 서울에서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러한 이미지의 시설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던가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이제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바로 지금 좌측에 보시는 거는 당인이 발전소가 현재 준공을 곧 앞두고 개발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당인이 발전소가 있고 홍대역 입구에서 이쪽을 동선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주자들이 바로 당인이 발전소뿐만 아니라 한강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동선이 된다면은 이쪽 주변에
대형 공원이 들어서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 그러면 쾌적한 쾌적한 환경까지도 갖추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우측은 또 하나의 일종의 문화시설인데 이쪽은 이제 요즘 한류월드가 보통 이제 경기권이나 이제 외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대형 시설들이. 그런데 이 마포구에도 이런 한류의 공연장이 지금 계획으로 이번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 또한 더욱더 홍대 인근이 그 소액에 맞게 그다음에 부담 없이 임차인 실거주자가 더욱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재에도 2호선이 있고 공항철도도 정차를 하고 경의선도 정차를 하지만 추가적인 노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본다면 일단 좌측부터 본다면은 바로 원종 홍대선인데요. 이제 부천 쪽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데 바로 정차하는 곳이 바로 종차역이 홍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일종의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요. 빨대 효과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흡수한다고 하죠. 바로 더욱더 흡수하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각의 지역에는 상업시설이 당연히 발달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정점에는 바로 홍대 입구에 홍대 카페거리라든지 신촌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더욱더 유동인구가 더욱 들어올 예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바로 서부선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서부선은 지금 가칭 서부선이지만 앞으로 명칭이 바로 대학선으로 바뀔 것이다. 전 그렇게 제가 예측을 했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서울대 입구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쳐오면서 바로 이 대학교 밀집 지역인 이곳에 바로 홍대 입구 신촌역 일대에 정차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면서 또 명지대까지 정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학교 노선이 한 곳에 다 집중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위치도만 딱 봐도요. 이 한가운데 서부선의 한가운데가 바로 이곳입니다. 홍대와 신촌역 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추가적으로 유동인구가 더욱더 들어오면서 상업시설이 더 발달되고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원장님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이것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 전략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성산동 있죠. 성산동 쪽은 그래도 신축 분양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런데 3억 중후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투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는 홍대예요. 홍대인데 이곳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그런데 홍대 쪽은 아시다시피 토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신축이 또 희소성이 있습니다. 신축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인테리어에 대한 옵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드렸는데 투룸인데요. 에어컨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희한해서요. 이거 여쭤봤더니 현장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쪽은 렌트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 거실까지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해업한 분양가에 그러한 시설들이 많다면은 투자자나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그 추가되는 인테리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로 주거 선호도나 투룸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 근처에 원룸은 많아요. 그런데 그 전세에 대한 대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액 위주로 수월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룸보다는 투룸에 임차하시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홍대는 더욱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투룸이 없는데 이 건물은 투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체도 바로 홍대의 희소성에 있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다. 아니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분양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양가가 3억 초반대입니다. 3억 1,800부터 시작을 해서 3억 한 6천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분양가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하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전세 예상가가 상당히 또 높아요. 그래서 2억 9천에서 3억대.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예상 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전세일 경우에는 2,800에서 3천, 월세일 경우에는 지금 1억 7천에서 2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